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피부를 선물해드리는 타임폴의 피부과 대표 원장 허민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드름과 함께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주사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사피부염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뾰루지가 매일매일 나요.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바가 없지만 보통은 30대 혹은 40대 여성분들에게서 흔하게 호발하는데, 중요한 건 뾰루지가 계속 나면서 얼굴 자체가 붉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으세요. 심지어는 화끈화끈 거림까지 느껴진 정도로 하셔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시죠. 그렇지만 이 질환 역시도 여드름처럼 약 먹을 때 잠깐 괜찮아져요, 매일매일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말 그대로의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방법에 대한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포 부위가 눈 두덩 부위를 뺀 이마와 얼굴 전체 부위입니다. 그럼 우리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드름과 비슷한 분포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주사 피부염과 피지샘 분비가 왕성한 곳은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눈 두덩 부위는 피지샘 분비가 아예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사 피부염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저 눈두덩만 빼고 얼굴이 다 빨개요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피지샘 분비를 줄이는 좋은 기계가 있었어요. 좋은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무기는 바로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방법, 버추 RF를 이용하는 겁니다. 버추 RF를 이용하면 우리는 피지샘 단위를 줄여가지고 얻는 효과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위인 코 주변을 보시면 여드름 혹은 뾰루지라고 불리는 모낭염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약을 먹어야지만 개선된다고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약을 먹지 않고도 이 정도의 개선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홍조는 말 그대로 얼굴이 붉어졌다예요.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혈관이 확장돼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결과로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황, 즉 흉터의 개념으로의 홍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사피부염은 명확하게 모낭 단위에 생기는 염증이에요. 그것이 온도에 반응하고 혈관성 구진을 만든다. 늘어난 혈관에서 더 다른 염증을 만들어내는 질환이기 때문에 모낭 단위에 생기는 뾰루지라고 불리는 모낭염들을 동반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차이입니다. 주사피부염은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만성적인 염증 변화를 얻게 돼요.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홍조, 즉 혈관이 늘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얼굴에 여러 가지 림프선 등을 통해서 얼굴에 생기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주사비 등과 같은 피부의 텍스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사피부염 환자분들은 피부가 두꺼워 보이고 모공이 강조되어 보이는 등의 얼굴의 지루성 변화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사염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의 반응을 잘하는데, 일반적인 약의 반응 잘 듣지는 않고 스테로이드를 보통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질환에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단기간 효과를 내는 약을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포가 요 눈 주변에 피지샘 단위가 없는 곳 생기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을 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부위도 피지샘을 줄여주면 똑같이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치료들을 통해서 피지샘 분비를 줄이면 명백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버추 RF를 이용하는 것은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내는 것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지샘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모공 치료와도 맞닿아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모든 게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원적인 원인을 없애도 흉터로서의 개념인 홍조는 남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좀 화끈거려요, 얼굴이 계속 붉어요 등등에 남아있는 홍조는 혈관 레이저로 치료하면 반응이 좋기 때문에 혈관 레이저를 보통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사염 치료는 여드름과 비슷한 정도의 경과를 갖습니다. 보통은 한 번만에 피부 결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결국 피지샘이 줄어드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2-3번 정도 지나면 약을 안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고 5번 정도 혹은 10번 정도 안에서 약을 먹지 않아도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사피부염은 모낭염에 속하기는 하지만 혈관의 운동성 변화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 말은 술, 온도 등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술은 당연히 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마스크 등등을 꼈을 때 피부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피지 분비도 늘어나고 혈관이 확장되는 등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술이나 사우나 등등의 온도 변화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드름과 함께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인 주사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사피부염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은 주사피부염이지만 주사피부염으로 진단받지 않으시고 그냥 입 주변에 자꾸 뭐가 나요. 뾰루지가 자꾸 올라와요.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어요. 등등의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꽤 한참 동안 스테로이드 연고만 열심히 바르셨던 분들도 있죠. 하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생기는 스테로이드성 주사피부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샘을 줄이는 근본적인 치료로 여러분도 주사피부염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타임포레 피부과는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드려서 여러분께 보다 건강한 피부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